네, 반갑습니다. 민주영이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네, 중개사법령도 이론 강의 계속 반복해 보셔야 돼요. 그 합격서 요약집도 반복해서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설마 한 번 보시는 거 아니겠죠? 이 전략 과목 여러 번 보셔서 공법에서 점수 안 나온 거 중개사법에서 보충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2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36개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게 합격서 요약집이죠. 준비 키트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해당 금액을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할인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합격하실 분 성명,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 이름도 셋 중에 하나 적어주세요. 항상 합격서와 기출문제집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26강입니다.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 요약집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를 여러 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신고 크게 2가지, 허가 크게 2가지, 총 4가지가 있는데 물론 세부적은 더 있어요.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인,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 체결하면 둘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네, 외국인의 경우 매매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소유권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군문자야 이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 허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국인, 외국인 동일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양이 많기 때문에 1부, 2부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3장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합격서 114페이지 오세요. 합격서 114페이지입니다. 일단 토지거래허가에서는 이 숫자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 숫자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555230 다시 555230 외우세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년 이내로 지정합니다. 5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했죠. 공고 후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지정했다면 그 사항을 공고 후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 받았잖아요. 그럼 허가 받으면 5년 이내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틀려요. 3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555230 꼭 외우세요. 자, 그럼 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교재도 총 8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를 나눠서 2부로 진행하는 겁니다. 먼저 지정권자 지정 절차, 다음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제도, 이의 신청이 있고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국가 등 토지거래 계약 특례, 선매제도, 허가 등 취소, 다른 법과의 관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정권자와 지정 절차가 기본이겠죠.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도 114페이지 1번 제목 똑같아요. 지정권자와 지정 절차인데 일단 지정권자는 이 허가권자와 다릅니다. 허가권자가 토지 소지지 시군 구청장이고 그럼 여러분 허가가 시군 구청장이면 지정은 더 높은 사람이 알겠죠. 지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입니다.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그래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토지의 첫째,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둘째,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셋째,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지역에 대해서 다음 각국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죠.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계약기간은 허가구역, 가로 열고 이하 허가구역을 합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이 경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대상자, 가로 열고 외국인 등을 포함해요. 또 허가 대상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할 수 있네요.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세질이 이런 말이죠. 예입니다. 예. 수원시 영통구를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 그 대상자만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수원시 영통구는 외국인만 허가받으세요 라고 정할 수 있고 용도 지목도 정할 수 있어요. 지목 대만 받으세요 라고 특정해서 허가구역을 아주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 이 두 번째 문장이 최근에 신설됐죠. 시험에 아직 안 나오는데 35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박스가 있는데, 자,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 관하구에 걸쳐 있다 나오면 이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 일부 나오면 시도의사입니다. 포인트가 걸쳐 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 동일 시도 일부 그러면 시도의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서울시 걸쳐 있네요. 국토부 장관, 경기도 일부면 경기도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쳐 있다 국토부 장관, 일부 시도의사 기억하세요. 자, 그럼 114페이지 보고 계시죠? 중간에 양가로 2번. 그럼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가? 그 지역 지정 대상 지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1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지금 공법 시간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오네. 다음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된다. 여러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사람들이 몰리겠죠. 몰리면 지가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지정합니다. 2호 법령 개정, 재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죠. 완화돼야 사람이 몰리겠죠. 강화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제한이 강화되면 사람이 떠납니다. 완화되거나 해제될 때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래야 지가가 오르겠죠. 그 지역을 지정하고 3번 법령에 따른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1, 2, 3은 공통점이 사람이 몰립니까? 사람이 떠납니까? 몰리는 지역이죠. 4, 5 그 밖에 국토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의사 이들 다 시도의사라죠. 이 사람들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115페이지로 오는데 일단 이 체계들을 보세요. 자, 지정하기 전에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근데 지정기간이 끝나고 한번 다시 재지정할 수 있죠. 이때는 하급 행정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거치고 재지정합니다. 이거 두 개 헷갈리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옵니다. 저는 정치적인 견해는 전혀 없어요. 이런 국회의원 중에 심상정 아세요? 심상정 대신 심지정 외우세요. 그리고 자 여기 의심나면 재지정. 다시 순서가 의심입니다. 의심나면 재지정. 다시 국회의원 심지정 그리고 의심나면 재지정 그래 외우세요. 그럼 이제 지정권자가 지정했잖아요. 재지정하면 공고합니다. 그 사실을 통지하는데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면 밑에 시도지사 그리고 밑에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근데 아까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죠.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윗사람 국장한테 통지하고 아랫사람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이제 허가권자죠. 이 사람은 이제 등기소장한테 통보하고, 왜 통보할까요? 이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 지역 거래할 때 등기하기 전에 허가증을 제출해야겠죠. 허가증이 있어야 등기해달라고 등기소장한테 통보합니다. 그리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거 외우세요. 며칠 이상 공고하죠? 7일. 며칠간 열람이요? 15일. 숫자 바꾸면 틀립니다. 그럼 이렇게 외워요. 내 싸우다가 엄청 맞았어요. 그럼 내 친구 칠공주가 있어요. 칠공주에게 일러람. 다시 칠공주에게 일러라. 다시 싸우다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내 친구 칠공주에게 일러라 외우세요. 숫자 안 헷갈리죠? 숫자 바꾸면 틀려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지정 절차를 봤는데 허가구역 지정을 해지하거나 지정을 축소할 수 있죠? 다 똑같아요. 다 이 절차를 똑같다. 그래서 지해축 외워요. 지해축, 공고통지 싹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해축 똑같다. 해지할 때도 축소할 때도 지정 절차를 준용합니다. 자, 그럼 아까 555230 외웠죠? 그 5가 이 공고 5일 후 효력 발생입니다. 여기 밑에 공고가 아니라 이 공고 5일 후 효력 발생할 때 아까 555230 외웠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내용을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교재 115페이지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국토부 장관은 중앙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다음 시도의사는 누굽니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아까 심지정. 2번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가로 열고, 원래 재지정이란 말 없습니다. 앞에처럼 뭐라 그래요?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도의사 이 심의 전에 미리 이제 하급 행정청이에요. 시도의사는 가로 열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 및 시군구청장은 여기 없지만 이제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 의견을 하급 행정청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여기 칠판으로 오세요. 그래서 아까 하급 행정청 의견을 먼저 듣고 심의 거치고 재지정해서 의심나면 재지정이죠. 심의 전에 의견 거쳐요. 하급 행정청. 그래서 이 화면에서 아까 의심나면 재지정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도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이제 반가로 2번. 여러분 교재 공고 및 통지도 있죠? 자, 화면을 보셔도 되고 교재 보셔도 됩니다. 자, 공고 및 통지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이들의 지정권자죠. 지정권자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치사항상 아까 공고하라 했죠? 공고. 1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 5년 이내로 정한 지정기간. 2호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면적 용도지역. 3호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분의 1 지형도죠. 자, 여기 축적입니까? 축척입니까? 축척이죠. 축적이 아니죠. 근데 좀 이따 코미디가 벌어져요. 좀 이따. 4번 허가 면제 대상도 있겠죠. 이 네 가지를 공고합니다. 이게 32의 기출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명 옳은 겁니다. 근데 이걸 가답안이 3번을 가답안으로 했어요. 3번을 옳다고 했습니다. 네, 3번 잘 볼까요?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이잖아요. 근데 축척 세상에 기출문제가 오타를 내버렸습니다. 이걸 맞았다고 했는데 이게 오타예요. 이걸 오타 발견하는 사람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거 전항정답
모두 맡겨줬어요. 모두 맡게. 모두 맡겨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선생님 어떻게 축적으로 오타를 쳤을까요? 자, 그럼 1번. 시도이사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토지 용인의 행위 제한이 아까 완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죠. 2번. 토지 투기적 설의 성행으로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넘는다? 안 됩니다. 5년 이하. 무조건 5년 이내에요. 555230 여보세요. 3번도 이제 틀렸고 4번.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의사가 아니고 시군구청장이죠. 허가권자.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등기소장에 통보는 막내 시군구청장이 하죠. 5번은 필요 뺐습니다. 5번도 틀렸고 이제 3번도 틀려서 이 문제는 전항정답으로 처리하는 엄청난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오세요. 양가로 3번에서 판가로 1번 공고 및 통지가 있죠. 그러면 지금 박스까지 했고 이제 동그라미. 자, 2번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공고 내용을 아까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 통지하라고 했고 또 시도의사가 허가구역 지정하면 윗사람 국토부 장관, 아랫사람 시군구청장에 통지하라고 했어요. 3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가 날도 5일, 시험이 잘 나와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55230 꼭 외우세요. 다음 반가로 3번 공고 열람 오세요. 아까 70지역이 일로람 했죠.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 관할하는 등기소장한테 통지하며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 70주 다음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 일러라 15일간 열람하도록 해야 됩니다. 70주 일러람 꼭 외우세요. 양가로 4번 해제 축소 절차 똑같다 그랬죠.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지정권자는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근데 2번 자 지해축, 해제, 축소 경우에도 지정, 지해축, 지정 절차가 심의 등 다 그대로 절차가 준용된다. 그래서 아까 지해축 똑같다고 외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116페이지, 116페이지로 오세요. 먼저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죠. 다음 허가대상 계약이 있는데 허가대상 계약 거래. 자, 이것은 소유권과 지상권, 유상계약, 유상을 대가를 받고 유상계약, 이약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유상계약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면 잘 나오니까 자 허가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허가받기 어렵겠죠? 허가받으면 기분 찢어지죠. 그럼 찢어지면 허가받으면 내가 한판 쏘지유 약속해줘 약속해줘. 다시 허가받으면 한판 제가 쏘지유 꼭 말만 하고 막상 허가받으면 안 쏘거든요. 이게 약속해줘 약속해줘 이렇게 오세요. 다시 허가받으면 한판 제가 쏘지유 약속해줘 약속해줘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교재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가로 열고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권리 포함합니다. 이걸 이전하거나 설정 가로 열고 대가를 받고 유상 이게 유상이죠.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유상입니다. 시험은 유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대가를 받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계약 이약도 포함해요. 이걸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 허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허가받으면 한판 쏘지유 약속해줘 약속해줘. 계약이죠? 여러분 그럼 좀 이따 보겠지만 경매는 계약이 아니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한판 쏘지유 약속해줘 외우세요. 계약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그게 심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소유권 유상은 이해가 되는데 매매 교환 지상권이 왜 있을까요?
왜 지상권 유상계약 받아야 할까요? 만약에 이거 못 받게 하잖아요. 그럼 지상권은 영구무한 가능하죠. 토지를 소유권 유상 매매한 게 아니라 토지를 1000년 지상권 설정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를 파는 거나 토지 1000년 지상권 설정 그게 그거 똑같지 않을까요? 그럴까봐 지상권도 유상계약은 허가받으란 겁니다. 법이 되게 똑똑해요. 여기서 있겠죠? 허가받으면 한판 소지유 약속해줘.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박스가 나옵니다. 허가를 받을 행위가 매매 교환은 소유권이죠. 유상지상권. 다음 소유권 이전 종권 가등기도 받아야 돼요. 만약에 가등기 안 받게 하면 매매가 아니라 가등기에서 소유권 넘겨버릴까봐. 그래서 매매를 또 회피할까봐 가등기도 받아야 됩니다. 다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경매가 제일 중요해요.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상속도 계약이 아니에요. 증여는 유상이 아니죠. 다음 무상 지상권 안 받아요. 다음 임차권은 아예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죠. 저당권 안 받아 임차권. 소유권 지상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험지에 써요. 한판 소지유 약속해줘 이렇게. 그래서 경매 X 빨리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허가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허가 신청하잖아요. 시군구에 허가 신청하죠. 그럼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은 허가 처분해주거나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또는 먼저 산다. 국가 등이 먼저 살 거야 라고 15일 이내에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며칠 이내입니까? 15일 이내에 셋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근데 아무 통지가 없잖아요. 셋 중에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간 끝난 다음 날이에요. 기간 끝난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허가증 나오겠죠? 다시 15일 이내에 셋 중에 하나 아무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럼 기간 끝난 15일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처분 두 가지가 있죠.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 해줬네요. 그럼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불허가 처분은 왜 허가 안 해줘요? 라고 이의 신청하겠죠? 근데 허가 신청해서 허가해준데 왜 이의 신청할까요? 이럴 수 있겠죠? 옆토지, 내 토지 같이 나란히 신청했는데 옆토지만 허가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그러면 아니 왜 옆토지만 해주세요? 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군데 다 이의 신청이 나옵니다. 주의하실 게 이 불허가 처분에는 매수 청구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나는 토지를 팔고 싶어요. 돈이 급해 죽겠어요. 돈이 급해서 팔고 싶은데 국가가 못 팔게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국가 네가 사. 네가 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국가는 사야 됩니다. 어머 매수 청구가 민법에서 무슨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나온 줄 알았는데 뭐 여기도 나오네요. 그래서 불허가 처분에만 매수 청구 나옵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 그 토지 국가가 먼저 살 거야 라고 선매 통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가 먼저 산다 해놓고 선매가 안 되네요. 그러면 지체 없이 다시 원점으로 와서 여기 허가 또는 불허가 이제 둘 중간 빨리 결정해 줘야겠죠.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세요. 이 체계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봐야 내용이 잘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양가로 3번에서 판가로 1번, 2번, 3번은 그렇게 다 읽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다음 117페이지 반가로 5번으로 오세요. 반가로 5번. 이제 허가 없이 계약한 토지거래계약 효력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무효란 말이죠. 2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한 자나 또 허가를 부정하게 받았네요. 이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까 읽었죠? 555230 그래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있는데 자 다음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받습니다. 초과죠? 너무 면적이 적으면 구태여 허가받을 필요 없고 초과할 때만 받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자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의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도시적은 주거적은 60제곱미터 초과, 상업적은 150초과, 공업적은 150초과 똑같네요. 녹지적 200초과, 기타 미지정은 60초과입니다. 도시적 외에는 이용 상황이에요. 농지가 500초과, 임야가 1000초과, 기타는 250초과 시효가 받습니다. 이걸 외우셔야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뒤에 다 0 하나 공통이에요. 여기도 도시 외에도 0 하나 다 공통이다. 0 하나 공통이에요. 그럼 0 빼고 앞에 거 외웁니다. 자, 여러분 미식가는 음식을 막 삼킬까요? 꼭꼭 씹어서 음미할까요? 미식가는 음식을 꼭꼭 씹어 음미하겠죠? 잘 보세요. 자, 미지영이 6이 영어로 뭐죠? 6이 영어로 6. 이게 미식가요. 다시 미식가. 미식가 음식을 잘 보세요. 쭉 쉬보 녹이공 먹어요. 다시 미식가가 음식을 쭉 쉬보 여기 자 상추도 쉬보 고기도 쉬보 녹이고 먹습니다. 다시 뒤에 영 하나 공통이에요. 자, 다시 미식간 음식을 쭉 쉬보 상추도 쉬보 고기도 쉬보 녹이고 먹습니다. 너무 웃지 마세요. 후방주의. 옆에 사람 방해돼요? 공부하다가 웃으면 안 됩니다. 다시 미식가는 음식을 쭉 쉬보 상추도 쉬보 고기도 쉬보 녹이고 먹습니다. 퍼펙트하죠?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공통이다. 다음 도시지역 외니까 도시지역 외로 자 기농이에요. 기농한다. 기농. 순서가 기농임. 위쪽에 5개잖아요. 그럼 5, 25 곱하기 하면 50 곱하기 하면 100. 다시 여기도 0은 다 공통이니까 끝에 5, 25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꼭 외우세요.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자 118페이지로 오세요. 118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다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의 거래를 고려해서 다음 각호 면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도 인정하여 해당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아까 기준 면적 외웠잖아요. 근데 그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이하로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서 아까 주거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은 몇 제곱미터 초과죠? 60이잖아요. 근데 서울 강남상구는 현재 10%로 줄였습니다. 6제곱미터. 원래 60인데 강남상구 10%로 줄였어요. 실제로. 그럼 강남상구는 6제곱미터입니다. 여러분, 그럼 6제곱미터는 몇 평일까요? 2평이 좀 안 됩니다. 2평이 좀 안 돼요. 그래서 뭐 거의 모든 토지 허가 받으란 말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10에서 300 이하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 33에 나온 겁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죠. 그럼 여기 바로 문제 보세요. 아까 주거적은 쭉, 다음에 상추도 쉬보, 고기도 쉬보, 녹이공 하니까 바로 다 2번 나옵니다. 이게 이제 33회 때 숫자가 개정됐어요. 그리고 바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35회 또 나올 수 있죠. 우리는 퍼펙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양가로 4번 거래 대상 기준 면적 하고 있죠. 이제 118페이지 반괄호 2번 면적 계산 특례가 있습니다. 어렵게 되면 낼 수 있어요. 자, 아까 상업적은 상추도 15, 150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일단에 한 무리 토지가 있는데 한 필지가 130, 또 한 필지가 130. 이 일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내가 다 사고 싶어요. 260을 한꺼번에 사야 돼요. 그럼 260 한꺼번에 사면 상업적에서 이게 260, 150 초과니까 허가를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머리 써서 왼쪽을 우리 사는 겁니다. 사요. 이때는 130이니까 150 이하라 허가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오른쪽을 또 사네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매매는 130이 아니라 일단 면적 260으로 봐. 260. 그러면 150 초과니까 이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1번 일단 한 무리 일단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했죠. 왼쪽 토지. 근데 그때 1년 이내 일단은 일부 오른쪽 일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때는 일단 토지 전체 260제곱미터 거래로 본다. 그러니까 오른쪽 토지 매매할 때는 이때는 허가 받으라는 말이죠. 잔머리 굴지 말라고 이런 면적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 특례가 하나 또 있어요. 자, 녹지적은 녹이고 200 초과할 때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현재 갑토지가 녹지적에 300제곱미터인데 지금 허가구역이 아닙니다.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지금 매매할 때 허가 받을 필요 없죠. 근데 이러겠다가 이게 갑자기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럼 200 초과하니까 이제 이거 팔 때는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정받고 나서 이걸 딱 분할해 버립니다. 150, 150으로. 그럼 이 분할 후 이 최초 거래 이것은 최초 거래 150이지만 200 초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분할 후 최초 거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 최초 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무슨 거래? 최초 거래. 그럼 우리 다시 팔 때는 허가 안 받아요. 우리 다시 팔 때는 150이라 허가 맞습니다. 분할 후 최초 거래를 기준 면적 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거래가 허가받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분할 후 최초 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근데 병이 다시 팔 때는 허가 안 받아요. 200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 최초 거래만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 300이었죠? 300인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됐어요. 가로 열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 등 궁극 목적은 필요 없겠죠? 그 다음 기준면 이하가 됐죠? 그러면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 거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왼쪽도 최초 거래 허가받고 오른쪽도 최초 거래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 이용기간이 있습니다. 5년 이내입니다. 아까 555230 그 5예요. 먼저 1년, 4년, 5년이라고 했는데 2년은 이제 주택용지 2년 이용해야 돼요. 무슨 시설 나오면 2년, 농업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등 대체토지 나오면 다 2년입니다. 이것을 이주시 직업을 농업으로 대체한다. 농촌을 이주해요. 이주시 직업을 농업으로 대체합니다. 다음 사업 나오면 다 사업은 다 4년이에요. 다음 오종기, 현상보종, 기타 미진영, 오종기입니다. 다시 이주시 직업을 농업으로 대체한다. 오종기라고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용해야 돼요. 이용 안 하네요. 그럼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문서로 3개월간 이행 명령을 때립니다. 근데도 안 하네요. 그럼 명령 말로 해서 안 듣죠. 그럼 돈으로 이행 강제금을 때립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하네요. 왜 이용 안 할까요? 투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때는 가액의 10%야. 자기가 사용하고 임대하네요. 그럼 7%. 목적을 자기 멋대로 변경해버린다. 5%. 기타는 7%.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때립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방대항 변기예요. 방대항 변기. 방대항 변기에서 방심한 내 친구 대철이, 병호, 기철이 가서요. 다시 방대항 변기가 있는데 방대항 변기 방심해서 빠져버렸습니다. 폭 빠졌어요. 누가? 내 친구 대철이, 병호, 기철이. 그래 오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법령상 이행강제금 설명 가로 안에 알맞은 겁니다. 자, 그럼 시장군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아 토지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한 자고 방치 나왔네요. 방치 나왔죠?
그러면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해 상당한 기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의무 이행 기간 아까 3개월이었죠. 근데 이행 안 하면 아까 방심 100분의 10 금액의 이행 강제금 아까 방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숫자 꼭 외우세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로 오시면 자 118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5번 토지거래 허가준이 있어요.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권자죠. 허가권자는 다음 경우에 허가해야 된다. 2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5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먼저 박스가 나오죠. 박스가 자 2년짜리가 아까 농촌으로 이주 시 직업을 농업으로 대체한다. 이 주택용지예요. 다음에 여기 시설 나오도 2년. 농업 등이 농업, 축산업, 임업업 등. 다음 대체토지 이게 이주 시 농업으로 대체한답니다. 다음에 사업은 다 4년이에요. 여기 사업시행, 사업비용, 아무튼 무슨 사업 나오면 다 다 4년이 됩니다. 다음 5종기, 현상보존 5년, 기타는 5년, 5종기입니다. 외워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이제 교재 119페이지 양가로 6번 토지 의무 이용 의무를 하지 않네요. 아까 이행명령 한다 했죠?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반드시 문서로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근데 또 안 했다. 이행강제금이에요. 1번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자는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강제금을 부과한다. 아까 이었죠? 방대한 비용계에서 방심한 대처리 병호 기철입니다. 방치하면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고 임대하면 100분의 7, 자기 멋대로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는 100분의 7에서 방대한 변기에 방심한 대처리 병호 기철이 외우세요.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자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이네요. 그 계산점이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이행해 이때부터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다만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 부과할 수 없다. 대단히 합리적이네요. 아까 주택은 2년 이용해야 되죠. 그럼 2년 지나면 이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3번 여기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어요. 이행한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당연하겠죠? 명령을 이행했으니까 강제금 중지합니다. 근데 그래서 시험은 그 뒷부분을 틀리게 되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합니다. 다시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죠? 그것은 받아내야겠죠? 여기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틀립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허가구역 지정을 공간으로부터 5일 후 맞죠? 555230 맞았습니다. 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맞았죠? 아까 한판 소지유 약속해줘. 경매는 약속 계약이 아니라 허가받지 않아요. 디귿 자기 거주용 주택이네요. 그럼 이주시 2년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에게 허가받은 자가 대통령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피 2년 맞이 2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리을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네요.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 뒷부분을 틀리게 낸다 했죠. 명령 이행하기 전에
전이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해야 된다죠. 예,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허가 절차를 우리가 봤어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하면 10월 이내에 이 셋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허가해주거나 불허해주거나 선매 통지해야 된다. 근데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다음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허가 처분하거나 불허가 처분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한다 그랬죠. 지금부터 여기 이의 신청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 제일 밑에 3번 이의 신청 1개월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불허가 다 있어요.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토지거래 허가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이죠. 5일 555230 5일입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 권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다 있는데 이 매수 신청은 이 불허가 처분에만 있습니다. 자, 문제 더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틀린 걸 물어봤어요.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그 매수를 원할 경우 LH를 선매자로 지정해서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네요.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는 불허가만 나온다 그랬죠. 4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다음 날이 아니라 5일 후 555230 5일이죠.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기출특강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론서 기출 같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1차, 2차 공부하신 분은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민법 파이널 정리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A4 24페이지로 민법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파이널 특강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